저희는 나날이 지나는 방송 휘파라치입니다. 오늘은 미리 예고해드린 대로 스칼렛 위치가 일으킨 하우스 M의 여파로 몰락하는 엑스맨들을 집중적으로 다루어볼 생각입니다. 따라서 스칼렛 위치와 퀵실버를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주세요. 사실 오늘은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거든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면 어느 누구라도 퀵실버나 스칼렛 위치한테 실드를 쳐주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스칼렛 위치와 퀵실버를 까기 전에 먼저 그들의 활약상을 보고 가시죠. 정말 영화 잘 만든 것 같아요. 최강의 민폐 캐릭터들을 이렇게 멋지게 포장했으니 마블 최고! You guys won. I didn't do anything. I've been here all day. Sam? 스칼렛 위치의 뮤턴트는 이제 그만이란 말로 무려 1600만 명의 도련변이들의 능력을 잃고 168명만이 능력을 유지하는 도련변이 멸종시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엑스맨 데시메이션이라는 이슈에서 능력을 잃은 도련변이들의 비참한 생활상이 그려지는데요. 과연 능력을 잃은 도련변이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시죠. 자,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스칼렛 위치의 현실 조작으로 엑스맨 학교의 학생들은 단 27명만이 능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다른 도련변이들은 능력이 사라지면서 죽거나 흉측한 모습으로 변하면서 죽음보다 못다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도련변이들은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절규하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비참한 삶이네요. 아무튼 도련변이들을 사냥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도련변이들도 목숨을 잃게 되었으며 엑스맨은 정부가 보낸 센티넬의 감시 속에 엑스맨 학교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정부는 도련변이들의 능력을 감시하고 억제시키기 위해서 신체의 전기를 흘려보내는 전자 태그를 사입하여 그들을 더욱 절망의 구렁텅이로 내몰게 됩니다. 그러자 강력한 현실 조작을 사용할 수 있는 미스터 M이라는 인물이 나타나 도련변이들에게 채워진 전자 태그를 없애고 능력을 잃은 자들에게 다시 능력을 되찾아 줌으로써 그는 도련변이계의 메시아로 급부상하게 되었으며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서 198이라는 단체가 생겨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탄생한 198은 평화를 지향하는 엑스맨과 심각한 갈등을 빚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강력한 도련변이들의 힘을 보여줌으로써 도련변이들의 세상을 다시 창조하고자 하는 198가 무력을 사용하면 더 큰 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엑스맨들과의 의견 차이 때문이었죠. 하지만 결국 198이 일으킨 폭동은 정부가 고용한 니치와 조니 D라는 인물에게 미스터 M이 죽임을 당하면서 실패로 돌아가고 그 덕분에 도련변이들은 더욱 힘겨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렇게 리치에게 능력이 봉인당하고 조니 D의 부두 마법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얼마 후 정부는 강력한 도련변이들의 싹을 미리 잘라버리기 위해서 사이클롭스와 징그레이와 같이 엄청난 힘을 보유하고 있는 도련변이들의 가족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학살에서 겨우 도망친 가족들은 등에 죽음의 표식이 새겨진 채 비참한 삶을 살게 되죠. 또한 퓨리파이어라는 단체가 과거 도련변이었던 아이들이 타고 있던 버스에 불을 지르면서 무려 42명의 학생들이 떼죽음을 당하는데요. 안타깝게도 부모들이 아이들의 장례식조차 거부하면서 아이들은 엑스맨 저택에 묻히게 되죠. 사실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련변이를 경멸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죠. 참고로 퓨리파이어는 윌리엄 스트라이커 목사가 만든 기독교 집단으로 이들은 신에 반하는 도련변이들을 죽임으로써 진정한 구원을 얻는다고 믿는 단체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우스 오브 M의 여파로 도련변이들이 공격에 처하자 그 누구보다 열심히 도련변이들을 사냥하고 다녔죠. 아무튼 엑스맨은 퓨리파이어에게 죽은 42명의 아이들을 묻으면서 분노와 절망에 몸부림치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 아이언맨과 미주 마블이 찾아와서 자신들을 도와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는데, 참고로 이 당시 어벤져스는 초인 등록 법안을 두고 치열한 갈등을 일으킨 11호가 한창 때였어요. 즉 아이언맨은 자신들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엑스맨을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던 것이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11화는 저희가 방송으로 자세하게 풀어놓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그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들의 제2의 분노한 에마 프로스트는 여자야? 여자지?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어벤져스들은 도대체 어디 있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할머니잖아.
힘든데. 얘 되게 마블의 섹시하고 아름다운 여자로 유명한 인물이야.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어벤져스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죠? 그런데 이제라도 도와달라고요? 우리가 수많은 동료애들을 시신을 묻을 때 어벤져스는 그 어디에도 없더군요. 어머 섹시. 그러자 결국 그들은 궁색한 변명만을 남겨둔 채 도망을 가는데 참 어이가 없죠. 지금 엑스맨들은 죽음의 기로에 놓여 있는데 어벤져스들은 단지 서로의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서로 싸우는 것은 물론 도움이 필요한 엑스맨에게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고 있잖아요. 쓰레기들이야. 이래서 아이언맨이 11회에서 많은 욕을 먹었나봐요. 엑스맨 데시메이션이 도련배들의 비참한 생활상을 그렸다면 엑스맨 데들리 제네시스는 엑스맨 내부의 갈등과 엑스맨의 죽음 그리고 찰스의 몰락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슈도 스칼렛 위치가 일으킨 하우스 오브 M 때문에 일어났죠. 스칼렛 위치의 민폐는 정말 끝이 없네요. 센티넬의 감시 속에 힘겨운 삶을 살고 있던 엑스맨에게 더 큰 시련이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먼저 엑스맨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찰스와 엑스맨의 비행기로 유명한 블랙버드가 여러 대 사라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얼마 후 사라진 블랙버드가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던 비행기와 충돌을 하려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것을 막던 벤 씨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에게 24시간 감시를 받고 있던 엑스맨은 사고의 뒷수습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냥 이 모든 비극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얼마 후 벤 씨의 몸에서 수상한 비디오 테이프가 발견되면서 사라졌던 찰스의 악행과 이 모든 일의 배후가 밝혀지게 되는데요. 과연 찰스가 과거에 어떤 악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들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여기서 잠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과거 사이클롭스의 어머니인 캐서린은 사이클롭스와 하복을 낳고 1년 후 시아 제국군에게 납치되어 죽임을 당하는데요. 이때 시아 제국군은 그녀가 임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녀의 뱃속에서 아이를 꺼내 키우는데 이 인물이 바로 불칸이죠. 하지만 이것을 전혀 몰랐던 사이클롭스와 하복은 불칸이 자신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죠. 그리고 얼마 후 노예로 팔려간 불칸은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가던 중 자신의 능력이 각성되면서 그들을 모조리 학살하고 탈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갑자기 각성한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떠돌고 있던 불칸은 모이라 맥테거트를 만나면서 힘을 제어하는 방법과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사랑을 받으면서 그녀를 스승이자 어머니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그녀의 다른 제자들인 페트라와 스웨이, 다인 등을 만나면서 비로소 잃어버렸던 형제까지 느끼게 되죠. 그리고 불칸은 그들과 함께 수많은 임무를 수행하며 엑스맨을 깊이 동경하게 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동경심은 이후 엄청난 비극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 비극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찰스가 찾아와서 엑스맨이 실종되었으니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이 말을 들은 모이라는 제자들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서 그의 부탁을 정중히 거절해 버립니다.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자신의 제자보다 훨씬 경험 많고 능력 있는 엑스맨의 실종 사건에 그보다 더 미숙한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다니. 하지만 이미 엑스맨을 오랫동안 동경해 왔던 제자들은 그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임무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찰스는 만일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이코로스를 그들과 함께 보내게 되는데 참고로 이 당시 찰스는 모이라의 반대를 미리 예상하고 사이클롭스를 대동하고 나타났는데요. 그 이유는 엑스맨을 동경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였죠. 그만큼 그도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어쨌든 그리고 찰스는 사이클롭스가 임무에 더 충실하게 임하길 바라면서 그에게 불칸이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슬쩍 던진 거지. 예. 그렇게 결성된 팀은 엑스맨을 구하기 위해서 크라코아 섬으로 파견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사이클롭스가 지원을 요청하는 사이에 모이라의 제자들이 그 섬에 살고 있던 괴물을 상대하다가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죠. 미끼를 살짝 물어버렸구만.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모이라가 여자지? 당신이 사랑하는 나의 분노해야 돼. 당신이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어. 나 분명히 내 제자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어. 그런데 당신은! 라고 말하며 찰스를 맹비난하자 찰스는 나도 엑스맨을 포기할 수 없었어. 미안해 모이라. 좀 늙어 보이게. 남자야. 그러니까 남잔데 늙어 보이게. 나도. 그래서 나도 엑스맨을 포기할 수 없었어. 미안해 모이라. 라는 말로 항변해 보이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된 모이라의 제자를 끌어들인 찰스는 결국 이 비난을 피할 수 없었죠. 한편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동생의 죽음을 직접 목격한 사이코로스는 이 사실에 미친듯이 괴로워하는데요. 곁에서 그 모습을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었던 찰스는 결국 눈물을 머금고 사이코로스의 기억을 삭제해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흐른 후 하우스 오브 M의 여파로 다시 살아난 불칸이 찰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수많은 사건을
일으킨 것이 바로 엑스맨 데들리 제네시스죠. 즉 벤시의 품에서 발견된 비디오 테이프는 모이라가 찰스를 고발하기 위해서 만든 동영상이었으며 불칸이 일으킨 모든 사건은 능력을 잃고 잠적해버린 찰스를 찾기 위한 미끼였던 것이죠. 참고로 이 당시 찰스는 하우스 오브 M의 여파로 다시 걸을 수는 있게 되었지만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도른베이를 찾는 세레브로가 무용지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찾을 길이 없었던 거죠. 아무튼 다시 돌아온 찰스와 불칸의 입을 통해서 이 모든 사건이 낱낱이 파헤쳐지고 모든 사람들은 찰스의 행동을 맹비난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엑스맨은 찰스를 지키고 위험하고 불안정한 불칸을 처리하기로 마음먹게 되죠. 그러자 이 사실에 분노한 불칸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군! 이게 엑스맨이라고! 내가 너희처럼 되길 원했었다니 넌 이제 내 형제가 아니다! 라는 말을 내뱉으며 우주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후 불칸은 시아 제국을 몰아내고 시아 제국의 황제로 등극하게 되는데요. 이미 모든 엑스맨들에게 신뢰를 잃은 찰스는 여기서 또 엑스맨들을 구하기 위해서 마블 걸과 폴라리스, 하복 등을 시아 현상에 남겨놓게 되는데 결국 이 사건으로 사이클롭스의 끝없는 원망을 받게 되죠. 뭐 이 부분은 엑스맨 어벤져스 이벤트에서 사이클롭스가 찰스에게 하는 행동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살짝만 마다할 수 있을 거예요. 사이코로스 입장에서는 모든 동생들을 찰스 때문에 잃게 된 것이니까 화날만 하죠. 오늘은 스칼렛 위치가 일으킨 하우스 오브 M으로 절망에 빠진 엑스맨들을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능력을 잃은 킥실버의 칸키와 스파이더맨의 브룻 그리고 도련맨들을 구하기 위해 홀로 고군분투하는 비스트의 이야기를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 또 저희 히파라치와 함께 해야죠. 그렇죠. 저희는 지금까지 히파라치였습니다. 히히 파라찌 야